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학교 얘기가 있습니다. 이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학원의 원격 수업을 권고한다. 그리고 고3 등교는 예정대로 다음 주에 이뤄진다는 겁니다. 어제 교육당국이 밝혔습니다. 내주 등교 방안을 공개했는데 이태원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등교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확진자 누적으로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원격 의료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그리고 의료진을 만나기가 힘들 때 비대면 의료를 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괜찮다, 효과가 좋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청와대 사회수석 원격 의료 긍정 검토 이런 얘기를 띄운 다음 날 총리, 장관, 차관 원격 의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뭔가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세균 총리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하다. 산업부 장관은 원격 의료 기반 마련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재부 제1차관은 의료법 개정 얘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좀 이뤄지고 있죠. 그런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원격보다 비대면이란 용어를 써야 되고 이게 의료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이거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 정부와 여당이 약간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한이 비난하자 국방부 육해 공군 불러 질책한 청와대.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난 6일 북한이요. 지난 6일 우리나라에 대북 방어 훈련이 있었고요. 그 소식이 군 기관지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알려진 겁니다. 그러자 그 보도 내용은 뭐 적을 타격했다, 준비태세 강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자 북한이 그 기사의 반응을 보이면서 군사적 준동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자 청와대가 고위 당국자들을 호출해 그 보도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다. 뭐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또 기자들이 오늘 청와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겠죠. 어떤 입장인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156만 개 즉각 가동한다. 지금 일자리 난이다. 일자리 난 어렵다. 이런 얘기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인 자활근로 94만 그리고 단기 55만 개 재개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일자리 못 구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짧은 일자리지만 오래 가진 않을 일자리지만 그래도 급하게 좀 내놓는다는 건데 항상 이럴 때 나오죠. 이거 얼마 못 가는 일자리인데 이걸로 되겠느냐, 땜질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지만 또 막상 생각해 보면은 딱히 지금으로서는 또 할 게 없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4만 8천 명 예정대로 채용 진행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범정부 추진 역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내용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좀 우울한 소식들이 좀 요새 많습니다. 언제나 좀 기쁜 소식이 전해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인데요. 엔데믹이요. 이 새로 나온 단어 같아요. 뭔가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끝없이 갈 수 있다.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데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용처 어리둥절, 재난지원금
지금 신청이 한참 진행 중이고요.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쓸 수 있고 어디는 쓸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어디 가면 살 수가 없고요. 어디 가면 살 수 있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호위무사 대통령 경호실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일면 기사에서 전해드렸던 원격 의료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저 큰 쟁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만평이 있습니다. 오늘 좀 눈길을 잡는 만평이 있어요. 이쪽부터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둥그런 공 같은 게 있죠. 이거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돌아갑니다. 반짝반짝하면서 빛을 내죠.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 그렇습니다. 이 반짝반짝한 이 공 밑에서 즐기셨던 분들. 근데 뭔가 좀 조심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 누굽니까 지금? 고3 학생이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아 어지러워. 왜 그럴까요? 위에 보시죠. 언니, 오빠, 쌤까지 여기를 다녀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까지 지금 감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3 학생의 절규 아 어지러워 이겁니다. 지금 모습이죠.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병원 집단 감염을 막은 어머니의 신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께서 당국에 이렇게 알려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하셔야 됩니다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이태원 주점을 방문한 뒤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받은 아들 다음 날 확진 판정됐고요. 이 어머니의 신고 덕분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방역당국이. 그래서 입원했던 병원 또 검사를 빨리 했죠. 그런데 모두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최근에요.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던 어떤 분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당국에서는 거짓말로 보고 있죠.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혼선이 있었고 그 사이에 많이 퍼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반대 경우죠. 이렇게 신속하게 알려주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알려주면요. 우리 방역당국 빠르게 움직여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이 더 큰 위험에 처할 뻔했었어요. 학원 강사하고 같은 날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이태원에 갔다 왔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무증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입원을 할 때 받아준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알기로는 이태원을 갔는데 거기를 한번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어머니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계신데 전화를 병원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제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야, 이분이 확진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38명을 싹 다 전수조사했어요. 다행히 그 다른 분들한테는 전염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의 사례가 똑같은 건으로 있었어요. 어머니의 신고가 없었다면 며칠 지나서 바이러스가 증폭됐으면 거기에 환자들 다 저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냥 입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조금 지나서 어머니에게 나 거기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바로 알린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고 그냥 지나갔더라면요.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일 겁니다. 지금요. 이종훈 평론가. 자발적인 검사와 그리고 자발적인 신고. 신고란 표현을 쓰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 건지 다시 한번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모범 시민상을 저는 수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워낙 이제 확산이 되고 또 자꾸 숨기고 이런 이제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지금 이 감염병 그 예방법 굉장히 강화를 했잖아요. 처벌을 강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모범 시민인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 어머니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인천에서도 또 다른 병원에서 그야말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예. 그거를 사전에 차단시킨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사실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예. 곳도 여러 곳에서 발병을 하는 바람에 예. 굉장히 골치를 아팠던 적이 예. 있잖아요. 전체 병원 다 예. 조사하고. 인천도 그럴 뻔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아차했던 순간인데 그 어머니께서 정말 그 시민 정신을 발휘하신 것들이 예. 굉장히 도움이 이번에 된 거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예. 권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못됐냐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별로 바이러스 확산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없답니다. 대신에 증상이 나타나기 2, 3일 전에 최고점으로 바이러스가 나온답니다. 그 확진되신 분이요. 그러니 모르고 가는 겁니다. 모르고 지나갈 때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못되고 잔인한 바이러스니까 지금은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바로 검사받고 바로 알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은요. 지금 등교 개학에 쏠려 있어요. 교육당국은 예정대로 등교를 시행하겠다. 이 입장입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교육부 등교 예정대로 그리고 수능 난이도 조정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능 난이도는요. 재수생에 비해서 고3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 거의 몇 달을 그냥 집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하니까 수능 시험 볼 때 좀 뭐가 불공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능 난이도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고3 학생들을 배려해서. 그러나 교육당국은 그건 없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등교 예정대로 하는데요. 그럼 이런 방안입니다. 학생 절반은 원래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옆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럼 선생님은 어느 교실을 가는 겁니까? 학생들을 한 반인데 두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딜 가는 거죠? 궁금하죠, 그게. 3부제, 5부제 등 또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지체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도 원격 수업을 권고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학원에 대한 점검도 지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절반은 이쪽 교실, 절반은 다른 교실. 그럼 선생님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 기사입니다. 옆반 가서 생중계 수업 시점. 그렇군요. 한쪽에 선생님이 있으면 다른 쪽의 학생들은 생중계 화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교실에서. 그러면은 이게 뭐 집에서 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마나 등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참 기사가 이렇게 나오지만 교육당국도 고민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 서울신문 기사는 이렇습니다. 비현실적인 등교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국 미러링 수업이죠.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주니까 미러링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일선학교 장비 부족합니다. 그리고 미러링 하면은요 이게 칠판 글씨 이거 판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별 활동 등 자제하란 방역 지침과 모순된다. 사실 학생들 고등학생들 뭔가 이 학생 기록부에 적을 활동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 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등교 전면 재검토 촉구 등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도 권고잖아요. 원격 수업하라는 거. 권고입니다. 권고는요.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또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3 다음 주 수요일 날 등교 수업에 대해서는 연기 여부를 지금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3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지금 많은 교육청에서는 고3부터 학생이 교실에 많은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분반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1, 고2가 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마찬가지로
이어서 등교를 하는 경우에는 격주로 한다든지 또는 격일로 한다든지 해서 분산을 하는 방법.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전망이에요. 뭐 경고가 섞인 전망입니다. 코로나, 에이즈처럼 인류의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섬뜩한 경고입니다. 백신 없으면 면역력 형성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최소 수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수년이면. 각국 봉쇄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돼 있는데요. 라이언 WHO 사무차장의 얘기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의 다른 엔데믹처럼 사라지지 않고 엔데믹 병인데 계속 간다는 거예요. 끝없이. 끝이 없는 병인 거죠, 이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 김구락 교수님. 예. 엔데믹이랍니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올해건 내년이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학교 이거 운영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교육계가 사실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뭐 예. 저도 지금 원격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잘 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녹화가 끝나고 나서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를 2번 강의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등교했을 때 감염 우려가 워낙 크잖아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내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실습이라든가 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도 이제 대면 강의, 대면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예. 시작하기 전에 뭐 예컨대 체온을 측정한다거나 아침에 이제 등교하기 전에 학교에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일종의 문진표, 자기가 상태가 어떻다.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으면 그날 안 가고 그걸 이제 대신 출석 처리해 주는 것. 예.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좀 예외거든요. 저는 난이도를 조정은 안 해도 되지만 예. 저는 고3에 관해서는 범위를 축소시켜 줘야 된다. 출제 범위.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재수생하고는 지금 형평성 차원에서 예. 기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범위를 축소를 시켜서 예. 사실상 손해가 안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러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예. 사실 우리가 원격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우려가 많았습니까? 예. 그런데 적응력이 우리가 굉장히 또 뛰어납니다. 예. 교사분들, 학생들 지금 원격 강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을 해보고 예. 또 이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치하면서 예. 거기서 최선책을 찾아가는 길뿐이 예. 지금의 상황은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당국의 고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걸 하자니 이게 문제고 저걸 하자니 이게 문제인데 사실 이제 등교를 결정을 했어요. 이제 하기로. 그렇다면 사실은 학교에서 고3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사실은 수업은 진행하지만 수업이 끝난 뒤에 예컨대 학교에서 남아서 자율학습을 한다는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빨리 집에 가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요. 집에 가겠습니까? 학원 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뇨 또 학원은요. 그런 것까지 사실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교육당국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요. 신문에. 알겠습니다. 답답한데요.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뾰족한 대책은 참 안 보이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